Here's 아홉 번째 guest, Kate. 영어, 영어,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외향사 승무원 준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케이트님은 현재 32살이시고요. 2012년 카타르 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입사하신 뒤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스물다섯 살 미국 버지니아 메리엇 호텔에서 1년간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영어 인터뷰 코칭, 면접 매너 강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케이트님을 지금 만나볼까요? Hi Kate, thanks for joining English Wang. Before we begin the interview, please let us know who is Kate.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Kate. First, I want to say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chance. I'm actually currently living in Korea, and I studied to learn English when I was 25 and it was quite late. And I went to an English 학원 and I studied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The basic, which is 3형식, 5형식, something like that, in a very typical Korean way. And after some times, I gave up and decided to do whatever I enjoy, like watching American dramas and movies and so on. I went to US for a year. After that, I joined foreign airlines as a flight attendant. It was quite tough to pass English interview, but I made it just after learning English about 4 years. And thank you for listening.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케이트라고 합니다. 저는 25살 정도의 영어를 다시 시작했는데 오랫동안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문법적으로 많이 잊어버려서 다시 영어 학원에 가서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3형식, 5형식부터 다시 배우는 너무 힘들어서 다 그거를 이제 포기하고 저만의 방식을 찾아서 그 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미국에 1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인터뷰가 조금 어려웠는데 그 영어 시작한 후에 한 4년 정도 만에 합격을 해서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1년 동안 있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미국에. 그때 뭐 어학연수로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사신 거죠, 1년 동안? 저는 호텔 관광 그 승무원과라서 미국 버지니아의 메리엇 호텔 인턴으로 갔었어요. 그 호텔에서 1년간 근무하신 거네요? 네,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일했었어요. 그때 가셨을 때 24살 때 영어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25살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가셨을 때 실력이 어느 정도 됐죠? 영어 실력이? 그때 뭐 문법적으로는 거의 기초였고요. 3형식, 5형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또 의미도 잘 몰랐었고요. 예, 3형식, 5형식이 뭐죠? 저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 목적어 있고 뭐 형용사가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국식으로 배우는 문법. 그게 주어, 동사, 목적어인가요? 그게 3형식인가요? 네, 그런 건데 문법도 불확실하고 회화 수준도 어느 정도 좀 Where are you from? 이 정도는 이해하지만 말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생각을 하고 말해야 되는 굉장히 어눌한 상태였었어요. 그래도 말은 할 수 있는 상태였네요. 거의 입을 조금 못 띄는 상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어학연수 갈 때 그 정도 수준인가요? 되게 초보? 이제 막 네, 되게 초보. What did you do?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좀 어눌한. 그럼 그 상태에서 가셔가지고 인턴으로 1년간 있으셨는데 영어 많이 늘었나요? 사실 이제 외국인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틈이 별로 없었고 한국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호텔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듣기는 이제 손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 말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별로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 1년이라고 해도 사실상 뭐 한국인들이랑 같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영어는 어디 있느냐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1년 있으셨을 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늘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들어봤을 때는.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네,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셔서 그럼 영어를 어떻게 시작하셨죠? 이제 1년 갔다 와서도 좀 많이 늘지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외국 항공사 승무원 시험은 봐야 되고 이제 시간은 촉박한데 그 저만의 방법으로 그 문법을 다시 하진 않았고요. 미국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고 뭐 How I Met Your Mother 이런 거 있잖아요. 오피스 이런 거. 드라마 이름인가요? 전부 다? 제가 드라마 잘 몰라서. 네, 그 미국 드라마 그리고 영화. 미국 드라마 보실 때 어떻게 보셨죠? 자막 없이 보셨나요? 맨 처음에는요 자막 없이 봐요. 맨 처음엔 자막 없이 보고 한 에피소드가 한 네. 20분 되거든요. 미국 드라마는. 그리고 그 슬랭 많이 안 들어간 걸로 선택해서 한 20분짜리를 한 뭐 100번 이상을 봐야 돼요, 사실. 뭐 여러 종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한 자리에 앉아서 100번 이상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보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라든지 틈틈이. 같은 걸 100번 본다는 얘기죠? 네, 같은 거. 와. 그러니까 100번 사실은 넘게 봐야 돼요. 뭐 맨날 다른 거를 보면 예. 그 안 들리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제 반복을 해서 귀에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국말 스크립트를 켜서 한번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꺼서 영어로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한 문장씩 따라 읽기를 해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그래서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요.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액트레스의 그 액센트 있잖아요. 저희는 여자다 보니까 이제 미국 애들 발음 예쁘고 하면 이제 그런 걸 따라하는 걸 굉장히 즐겼었어요. 그러면은 100번 이상을 본다고 하셨고 따라할 때는 그럼 몇 번이나 하시나요? 그 한 문장도 사실은 굉장히 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들리는 만큼 세 단락 이 정도 단어 정도를 끊어서 스페이스 눌러놓고 따라해요. 그냥 그 들리는 만큼만 짧은 문장만. 그 다음에 다시 끝 문장까지 또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디바이드 해서 한 문장을 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그거를 내가 입에서 그 사람이랑 똑같이 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대화할 때는 어떻게 그게 나오던가요? 연습했던 말이요. 실제로 외국인이랑 대화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단어나 아니면 패턴이나 영어 책으로 공부한 거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스터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동호회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회는 이제 뭐 서울 보면 서울이나 대전이나 여러 곳에 그 온라인 스터디, 오프라인 스터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임을 가져서 레벨별로 모임을 많이 모집해요. 그런 걸 찾아서 그날의 뭐 토픽이나 아니면은 리더에 따라서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자주 그 스터디 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용하고 싶은 문장이나 외웠던 거 뭐 이런 거를 리마인드 하고 있다가 그런 걸 좀 사용을 해보고 몇 번을 이제 복습을 통해서 사용을 해야 나중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응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했었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스카이프 이용해서 하시나요? 네. 스카이프 스터디라는 카페에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파트너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하시죠? 비중이 예를 들어서 미드 보는 비중이랑 그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100번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네. 따라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하시고 또 그리고 동호회 참석은 뭐 어느 정도인가요? 비중이
이렇게 세 개로 봤을 때 어떤 게 제일 많고 뭐 몇 프로고 요거는 몇 프로, 요거는 몇 프로. 이제 영어 미드나 유튜브 이런 거 자주 듣는데 그런 거는 시간 날 때마다 하니까 거의 한 50%? 50%요? 네, 50% 많이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니까 20? 그리고 나머지가 30% 정도 돼요. 한 번 만나면은 몇 시간씩 모임을 갖나요? 보통 한 2시간 정도? 아, 2시간 정도요. 지금 뭐 면접 매너 강사도 하시고 그 영어 인터뷰 코칭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보통 이제 승무원 분야 쪽이 많고요. 외국 항공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인터뷰 용어나 인터뷰 스킬, 그리고 매너, 뭐 애티튜드 이런 거 체크해 주고요. 예. 그리고 뭐 한국 항공사 승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코칭. 아, 한국어 코칭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외국 항공사에 직접 일을 하셨어요. 언제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제가 2012년에 들어갔고요. 작년 2014년 11월에 퇴사해서 거의 한 2년 4개월? 2년 반 정도 했었어요. 어디 나라 항공사죠? 카타르 항공이요. 카타르 항공이 그 중동 쪽인가요? 네, 그 에미레이츠하고 카타르 있는 쪽 맞아요.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분하고 제가 에피소드 4번째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많이 가시나요? 외국 항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이요? 네, 많이 가요. 그 한국인을 조금 많이 뽑기도 하고 아시안들을 그리고 승진 제도가 예. 좀 평등해서 뭐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싱가포르 뭐 이런 데 가면 그 나라 친구들이 주가 되고요. 승진이 잘 안 돼요. 근데 저희 이제 중동 쪽은 중동 여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외국인이라서 외국인들끼리 저희가 승진하고 뭐 사무장하고 부사무장하고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공평한 게 있어요. 그 카타르 항공사에 있으셨을 때는 뭐 영어를 얼마나 하셨나요? 매일 하셨나요? 근데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부터 이제 2개월 트레이닝 들어가는데 굉장히 뭐 브리티시 액센트나 아니면 인디안 이런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요. 굉장히 빠르게 트레이닝을 좀 타이트하게 스트릭하고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랑 리튼 테스트 뭐 이런 거 항상 보고 프랙티컬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영어 사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뭐 비행하면 당연히 그냥 외국이니까 브리핑부터 시작해서 다 영어로 근무를 해요. 2년 반 있으셨는데 한국 사람은 뭐 비중이 얼마나 있나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많으면은 한국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비행에 꼭 한두 명 같이 있어요. 아, 한두 명 같이 있나요? 네, 매번 비행마다 멤버가 틀려지는데 한두 명 정도는 같이 타요. 그러면은 거기서 2년 반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있는 동안 어떻게 그 영어 비중이랑 한국어 사용 비중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평상시 하루를 봤을 때 영어는 얼마나 하셨고 한국어는 얼마나 하셨나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50%. 아, 50%요. 하루를 놓고 보면 네. 있으면서도 따로 영어 공부하셨나요? 거기 있으면서도요? 아니요, 따로 하지 않아서 좀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공부를 제일 많이 하셨을 때가 그 25살 때 호텔에 1년 있으시고 돌아온 다음에 그때 공부 제일 많이 하셨나요? 네네. 그리고 외국 항공사 이제 들어가시고는 실제로 쓰다 보니까 아마 공부할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못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온 게 몇 살 때 언제 돌아오셨나요? 카타르 갔다가 31살 때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케이트님,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 있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이제 승무원을 꿈꿨는데 나이 제한이 이제 없는 그런 외국 항공사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외국 항공사 인터뷰가 이제 외국인이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까지 외국인하고 영어로 진행되고 자연스러운 회화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했어야 됐어요.
24살 때 근데 영어를 시작하셨잖아요. 본격적으로 하신 거는. 그때는 어떻게 시작하신 건가요? 내가 25살 때인데 미국에 가려고 인턴을 하려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진지하게 하신 건 아니고요. 네, 그때는 듣기도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듣기라도 좀 많이 듣자 해서 간 거였어요. 아,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long have you learned English? 영어를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하셨나요? 25살 때 해서 횟수로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횟수로 7년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뭐 쉬었을 때가 좀 있기도 한데 7년 정도 됐네요. 영어를 시작하고 나서. 뭐 7년을 했다고 하면은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꽤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영어를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확실히 영어를 그 실상에서 이제 써보신 분 같다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영어 들었을 때. 이제 공부만 그냥 하신 분 영어를 들어보면은 약간 뭔가 어색한 게 있어요. 아무리 발음이 좀 좋고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운데 평상시에는 그러면은 주로 보시는 게 뭐 미국 드라마나 유튜브 많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네. 유튜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튜브 뭐 어떤 거 위주로 보시나요? 요즘은 잘 안 보게 하는데 제가 한참 할 때에는 유튜브를 더 많이 봤어요. 미드보다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서 What's in my bag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하는 거. 네. 그리고 뭐 메이크업. 프랭크 같은 거 그런 거 보셨나요? 네. 여자아이들이 하는 거 위주로. 이 메이크업 비디오도 진짜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What's in my purse, What's in my bag 이런 거가 여자아이들 저희 또래? 예. 20대 친구들 가방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있어요.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약간 그때 미국에 그 당시에. 아, 그래서 그러한 뭐 걸리시한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쪽 관심 분야를 봤어요. 영어를 배우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애들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게 트렌드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잘 하고 싶고 배워야 되고 뭐 이래서 그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냥 영어는 제2가 되고 제1은 이제 제가 원하는 정보 습득 이런 게 자연스럽게.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위주로 많이 보거든요. 아, 네네네. 예, 새로 나오는 전자제품 뭐 언박싱 비디오 같은 거 그쵸.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아마 여성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이 보면은 한국 것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미국 유튜버들 중에 보면은 한국 제품을 이제 사다가 막 그 언박싱 하면서 이제 막 네, 보여주고, 맞아요. 예, 해보고, 예, 막 한국 스타일로도 막 메이크업 해보고. 그래서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유튜브 정말 많이 봐야죠, 사실은. 네, 정말 배우고 싶은 거는 다 유튜브로 배울 수 있는 기타 같은 것도 유튜브로 배웠고 헤어스타일 소라머리 같은 거 이제 비행하다가 예. 저희 이제 소라머리 같은 거 할 때가 있거든요. 뒤에 꼬아서 그런 것도 유튜브로 배우고 모든 그런 새로운 것들을 거의 유튜브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하는 걸 통해서 배웠었어요. 제가 보기엔 유튜브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유익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도 있고 유튜브 스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보통 연예인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가 좀 이미지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유튜브가 약간 좀 널드 같다라는 느낌? 아, 녹음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 것 같아요. 널드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국말로. 아, 분명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90%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실 것 같아요. 널드는 뭐 이제 그냥 직역으로 하기엔 좀 이뜻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좀 뭔가 오타쿠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있잖아요. 딱 그 예, 생각했어요. 오타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약간 널드는 아니고 기기인 것 같아요. 기. 이 네, 괜찮은데요. 그럼 본인 혹시 유튜브 채널 같은 건 있으신가요? 채널 가입은 했는데 비디오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 유튜브를 제가 한국에서 볼 때 사실은 그 한국 광고가 많이 뜨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다 넘어가시나요? 네, 그냥 바로 스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PN이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VPN? 그 비디오 출력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미국 IP를 이제 말하자면은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면은 유튜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마존.com이나 이베이에 들어가면 저를 미국인으로 인식을 해요. 미국에서 접속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뭐 한국에서 접속을 하든 제가 필리핀에서 접속을 하든 미국 IP를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접속하는 거로 인식을 하고 모든 광고나 모든 거를 다 미국 사람에 맞게끔 출력을 해줘요. 저는 한국 광고나 필리핀에 있어도 필리핀 광고가 전혀 안 나와요. 다 미국 광고만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트렌드에 조금 더 아, 그러니까 그 서치하는 거를 또 내용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랭귀지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영어로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하면 외국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냥 딱 유튜브.com 쳐서 딱 들어가면 아마 나오는 게 한국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보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맞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대부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가 그런 거야? 그런 게 있어, 유익한 게? 아마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뭐 연예인들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웃기는 거, 네. 뭐 주로 이제 연예인 잡담이나 좀 그런 것들 있죠. 한국 트렌드. 예. 그런 거 위주로 대부분 많이 돼 있어서 유튜브가 뭐랄까, 텔레비에 그냥 흔히 나오는 그냥 연예 프로그램? 그런 정도의 연장선? 네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유튜브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입니다. 예, 누구를 서브스크라이브 하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유튜브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동영상 올려서 이제 얘기하고 하거든요. 네, 발표하는 것도 있고 막 별게 다 있어요, 진짜 유튜브에. 방대한 정보가. 예. 영어를 조금 해서 검색을 하시고 좀 하면 진짜 유튜브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들으시는 예비 영어왕분들도 유튜브를 좀 새롭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중간 광고 나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나요? 머릿속에서 영어 단어는 맴도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문이 턱턱 막히세요? 초중급자들을 위한 친절한 친구 같은 필리핀 강사들과 상급자들을 위한 미국인 강사가 모두 있는 말하는 영어 온쿱. 지금 주소창에 oncub.com 또는 한글로 온쿱 쓰신 후 .com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Kate,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예비 영왕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There is nothing noble in being superior to your fellow man. True nobility is being superior to your former self.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킹스맨에 나왔던 건데요. 영화에 나왔던 명대사인데 그게 사실 이제 허밍웨이 명언이래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영어 실력도 그렇고 인생의 그런 여러 측면에서 약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그러죠. 더 그러죠. 네, 더 그렇고 내면에 이제 포커스하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영어 또한 이제 다른 사람 실력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실력보다 뭐 한 달 전의 실력보다 조금만 발전이 있었어도 이제 그것을 전부 다 나아짐에 만족하고 뭐 감사하고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좀 칭찬하는데 좀 사람들이 뭐랄까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본인을 이제 채찍질 하는 데는 사람들이 익숙한데 본인을 맞아요. 잘 칭찬할 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그래요, 보면. 굉장히 달라요. 예,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좀 너무 많이 칭찬한다고 할까요? 어떨 때는? 네, 그래서 샤이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저 사람은 자신이 없구나, 자기 예, 맞아요. 스스로에.
열등감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는 약간 겸손인데 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굉장히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좀 자신감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PR하는 능력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케팅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전체적으로 모습을 보면 좀 샤이하고 창피하고 쑥스러워하고 미덕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문화에서는. 네, 그렇죠. 그런 게 좀 있어야지. 너무 막 나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국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못 나대서 막 난리예요. 네, 그 교육 방식이 굉장히 틀려서 유치원이나 어렸을 때부터 자기 표현을 하는 것에 치중을 많이 해서 저희 교육 방식하고 완전 달랐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지금 저희도 이제 서서히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달라지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한국 교육 방식이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생 이런 친구들도 뭐 거꾸로 수업이나 여러 좀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발표하고 자기 표현하고 이런 거를 많이 치중하는 것 같아요. 아, 예. 한국도 그런 쪽에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서 느낀 게 이게 좀 샤이하고 창피해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러면은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예, 널 같은 느낌을 주기 딱 좋아요. 무시를 좀 당해요. 저희도 외국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특히 유럽 같은 곳 가면 언어가 더 안 통하잖아요, 영어보다. 근데 그럴 때 좀 더 친근하고 그냥 활발하게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렇게 좀 다가가면 사람들한테 오히려 좀 더 환영을 받는데 그렇죠.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러면 더 인종차별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예, 맞아요. 딱 그 말씀하신 대로 막 열등감이 좀 있는 사람, 좀 그렇게 보여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기 이제 PR 못하고 이제 뭔가 좀 이제 모자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듣고 계신 예비 여왕님들도 외국에 나가시면은 자기 PR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미국 애들 보면 꼭 그래요, 보면은. 서로 자기 얘기 못해서 막 안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는 듣기가 더 발전돼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 얘기하는 게 좀 더 발전돼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말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너무 자기 말만 하는 것보다 밸런스 있게 좀 자신감 가지고 행동하고 자기 소신껏 중국인처럼 너무 이렇게 나댄다거나 이러면 또 싫어하거든요. 중국인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 예. 그래서 네, 저희 한국인만의 이런 예의등 지키면서 자기 PR도 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왕.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영역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읽기는 저만의 방식으로 저는 문법을 우선 몰랐기 때문에 예. 제가 관심 있는 블로그나 포스트 있어요. 외국인들 블로그. 그런 쪽의 것들을 읽다 보니까 언어, 랭귀지를 습득해야 된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습득하려는 그런 목표 하에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라 생각 안 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여행을 싸게 가는 뭐 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외국 사이트 많고 그리고 여러 정보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으려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읽게 돼요. 그래서 그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은 좀 익숙해지고 읽는 거에 그런 패턴에 익숙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랑 좀 네.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정보의 규모가 한국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한국 사실 굉장히 이게 좁잖아요. 이제 네, 많이 맞아요.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가면 나갈수록 한국 사이트에서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주로 이용하시는 사이트는 어떻게 되시나요?
영어로 된 정보를 검색을 한다. 그러면은 구글에 많이 있어요. 구글 예. 저는 항상 사용해서 구글에 또 여러 블로그 나오잖아요. 네이버처럼.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포스트된 블로그들이나 아니면 포스트 사이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예. 정보 알려주는 뉴스 사이트.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봐요. 혹시 유튜브에도 검색하시나요? 유튜브에 다 검색해요. 예, 유튜브도 하고 테드 뭐 이런 거. 그리고 구글 많이 사용해요. 저도 사실 구글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튜브를 많이 사용해요. 좋은 거는 이제 유튜브에 검색하면 어쨌든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지루하게 이렇게 포스팅 돼 있는 글을 쭉 읽는 것보다는 비디오로 보면은 일단은 훑어보고 빨리빨리 이제 이해가 가니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쓰기는 좀 매일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냥 다이어리 같은 거. 네. 이거 굉장히 초등학생 수준이거든요. 처음 쓰면. 근데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쓰고 주제 하나를 놓고 에세이 같은 것을 좀 한 장씩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짧은 한 문장씩 영어로 써요. 중학교 교과서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한글하고 영어 스크립트 같이 나온 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쓴 게 잘 된 건지 아닌지 첨삭을 받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한국말하고 뭐 이런 영어하고 같이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영어를 가리고 한글을 보고 이제 제가 저만의 문장을 써요. 한 문장을 이렇게 쓰고 그다음 확인을 해요. 영어 답을. 그런 식으로 해서 어순에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패턴 같은 거, 어순 같은 거를 익숙해지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씩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럼 듣기 영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미드 유튜브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제일 사실은 쉬운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쓰기, 읽기가 사실은 저한테 조금 어렵고 예. 특히 읽기가 저는 좀 어렵고 듣기도 쉽고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일상회화나 자기 관심 분야 이런 거 많이 보다 보면 듣는 거는 굉장히 빨리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저도 사실은 듣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 4가지 영역 중에. 근데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한국식으로 영어를 공부해 오신 분들은 보면 듣기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안 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잘 안 들어서. 예,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재밌는 거 많이 보고 평상시에 그냥 TV에 오락 프로 보듯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보면은 금방 늘거든요, 제가 보기엔. 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하기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말하기도 역시 저는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미드나 유튜브 이제 보면서 그냥 듣잖아요. 근데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입으로 말을 내뱉지 않으면 그게 좀 나중에 사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외국인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스크립트 같은 거를 듣더라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로 같이 하면서 듣고 무조건 입으로 그냥 반복.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여자애들 발음이나 이런 거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제 연기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고 녹음도 하고 그리고 스카이프 영어 스터디 이런 거 하고 영어의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듣는 거며 말하는 거며 뭐 혼자 중얼중얼 계속 입을 열고 뭐 패턴 외우기나 그래머인 뉴스 같은 책 잘 안 했었어요. 그런 것들은 지루하고 좀 재미있는 걸 해야 돼서 지루해서 좀 진짜 외국인들 대화 위주 영상 있잖아요. 외국 구글링 하면 영어 회화 같은 걸 영어로 쳐요. 그러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외국인을 교육시키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스크립트 같은 게 뭐 레벨별로 나와요. elo.org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위주의 영상들을 많이 따라하는 거죠. 그 사람들 대화, 일상 대화, 슬랭까지도 따라하고 이제 한국인들은 문법에 너무 신경을 써서 좀 두려우니까 입을 잘 못 대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문법 공부를 안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먼저 익숙해진 다음에.
대화를 외우고 또 그냥 앞뒤 안 맞아도 말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규칙들 있잖아요. 이런 어순이나 문법 이런 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나중에 문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고 말하다가 문법이 궁금해지는 때가 있어요. 반대로. 그랬을 경우에 문법을 찾아보는 거꾸로 영어를 하는 방식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케이트님처럼 하는 데까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저는 그때 영어를 시작한다고 하고 기초에서 외국 항공사 입사하기까지 3, 4년 정도 걸렸어요. 보통 사람도 그럼 그 정도 걸릴까요? 저처럼 목표가 있어서 올인을 한다면 3년 정도 안에는 뭐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1년이나 혹은 6개월 만에 지금 케이트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한국말, 한국 그 TV, 예. 뭐 노래 이런 거 다 안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뭐 버스에서 길 지나다니면서부터 항상 귀에는 영어를 노출시키고 말할 기회가 되면 이제 혼자라도 영어로 계속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외국에 가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환경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는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반복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생활화 자체를 영어로 한다는 생각하고 저는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영어로 바꿔서 사용을 했었어요. 예전에. 처음엔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영어에 포커스 맞추고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1년 완전 기초라면 예, 완전 기초. 1년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년 정도는 필요하겠죠. 네, 근데 뭐 되게 자연스럽지 않은 영어라도 그래도 일반 그래도 그냥 뭐 배워서 하는 영어 있잖아요. 예, 그런 학생들 영어 뭐 근데 자기 표현 다 할 수 있는 정도? 예. 그 정도까지 가려면 뭐 6개월, 뭐 8개월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TV 보고 하는 거를 다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보게 되면은 그쪽으로 계속 관심사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연관성으로 이제 계속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뭐 하나 보게 되면은. 한국계 아무래도 딱 들었을 때 뭔가 잘 꽂히잖아요. 영어를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네. 한국 거를 좀 보면은 좀 귀가 솔깃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한국 거를 좀 가능하면 아예 안 보려고 하거든요. 네, 저도 좀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끊었었어요. 한국 모든 뭐 노래조차도 안 듣고 듣고 싶으면 팝송 그리고 영화 보고 싶으면 미드 그리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혼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 뭐 집에서는 아니면 길에서는 뭐 말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라도 그 어떠한 환경을 보면서 말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이제 말로 영작을 해서 예, 머릿속에서. 네, 대화하는 거예요, 혼자. 브레인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이 어법 자체를 예, 조금 자연스럽게 바꾸는 노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Did you ever get a life-changing benefit? 영어를 함으로써 인생에 큰 득이 되었던 것 있으셨나요? 네, 제일 큰 건 이제 제가 원하던 직장에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양한 국가 친구들. 그게 좀 의사소통이 잘 되고 교감할 수 있으니까 보통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의사소통만 되잖아요. 외국인하고. 의사소통도 자연스럽게만 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면 이제 교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 친구나 외국 친구나 좀 언어만 다르지 같은 사람으로서 좀 동등하게 인간관계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좀 더 자세히 접할 수 있고 통역이나 코칭 뭐 이런 거 노동에 비해서 좀 높은 페이? 그런 투잡의 기회가 조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고 외국 친구 많이 사귀어서 문화를 알아가는 재미도 좀 얻었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If you need to learn a new language, how would you start? 내가 영어 외에 새로운 언어를 꼭 배워야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시겠어요?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언어 독일어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독일어가 세계적으로 좀 힘든 언어긴 한데 그래서 영어를 제가 한 것처럼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영어를 처음 했을 때처럼. 예. 우선 이제 문장 같은 거를 듣고 단어를 그 안에서 익혀요. 단어 자체만 외우게 되면 사용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그 문장 안에 단어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고 써먹을 수 있도록 익히고 어플 같은 거, 듀오링고 같은 거 있어요. 게임식으로 맞추기. 이런 거 하고 좀 무조건 재밌고 좀 흥미롭게 흥미를 찾고 그리고 애기들 언어 배우듯이 좀 그 언어는 그 언어로 문법을 들어도 그 언어로 듣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베이직 같은 거는 이제 조금 천천히 말해주는 그런 선생님 구글링 해서 그런 걸 찾아서 들으려고 해요. 문법 공부는 거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언어를 하나를 마스터하고 나면은 두 번째 언어는 좀 빨리 가는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처음에 언어를 익혔던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빨리 가는 거겠죠? 네. 어때요? 지금 독일어 공부하시면서 좀 빨리 간다고 생각이 드나요? 영어 했을 때보다는요? 독일어가 좀 많이 다르고 영어랑 예. 그리고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 소리 나는 것 자체가 좀 달라서 우리가 안 사용하는 곳을 사용하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정말 모를 때보다는 자신감이 그래도 있어진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선 마음가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희망 가지고 꾸준히 하면 될 거야라는 생각 가지고 하니까 조금은 재미가 있어서 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거나 이렇게. 딱 그 마음이 제가 보기엔 지금 듣고 계시는 모든 예비왕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There are do's and don'ts. What do you recommend English Wang listeners to do and not to do when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나쁜 방법들을 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한국은 영어 마케팅 전쟁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현란한 유혹들 중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해봤는데 이런 것은 진짜 효과가 없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해봐도 괜찮겠다 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좀 유혹 같은 거는 단기에 끝낸다는 거? 단기에 끝낼 수 있다. 한 달, 일주일. 이런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하고 반복 그런 게 좀 실력 향상하고 어느 정도 좀 비례하니까 노력을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반복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한 달만 어떤 논리에 의해서 한 달 있다가 입이 트이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저도 그런 사람 사실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많이 속아요. 그런 거에 좀 결제를 한다거나. 제가 해본 것 중에는 학원에서 좀 문법 수업 이런 게 효과가 없었어요. 일반 한국적인 방식이 저는 좀 효과가 없었어요. 또 단어 암기 이런 거 그런 거가 좀 약간 시간 낭비? 단어를 많이 알면 좋지만 그 단어를 막상 사용을 못 해요. 맞아요. 적용을 못 해요. 적재적소에 적용을 못 하니까 차라리 문장을 외우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게 나을 것 같고 좀 해봐도 괜찮겠다 싶은 거는 레벨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거 온라인 스터디나 아까 말씀드린 미드 그런 거 계속 말하는 기회 갖는 게 중요하고 유튜브 이런 거 즐기면서 말하는 거 그런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I'm sure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listening to you now. Many of them want to learn more about you. 케이트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은 예비 영왕님들께 케이트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비행할 때부터 가끔씩 했던 블로그가 있어서 좀 가끔 해요. 그래서 블로그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 항공사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ere's my last question. 케이트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여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어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얘기 나눠서 굉장히 좋았고요. 영어를 다른 언어를 잘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눈과 손보다는 무조건 이제 입과 귀로 노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한테 맞는 그런 스타일을 찾아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Learning to speak English fluently is a very difficult task. But if you never give up and enjoy what you do, and you can get fluent no matter how old you are and where you live or how many times you failed in the past. Everyone has different learning styles, so what worked for me won't necessarily be best for you, but hopefully this will at least help you. And my final advice would be to practice as much as possible because really practice makes perfect. Good luck everyone. Bye.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